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과 기술 과목을 수강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내용 들어가 봅시다. 이 과목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이라고 하는 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부에. 예, 거기서 올해 신청을 해서 획득을 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개 학과, 의공학부, 의료 IT공학과, 의료 신소재학과의 공통 트랙으로서 레인보우 트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과목, 3학년 과목, 4학년 과목 이렇게 과목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지원을 받았는데 어, 우리 공대에서는 운영 분야를 의료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지원해서 지원을 확정받았습니다. 3월달부터 올해 3월달부터 내년 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의 블루오션인 의료 빅데이터 그리고 정밀의료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인재 양성, 여러분들을 이제 길러내기 위해서 좋은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대부분의 돈은 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 교육 환경을 혁신하는 교육 플랫폼, 레인보라고 하는 교육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집행이 될 겁니다. 일단 교육 과정을 보면 어르민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 특화된 세계 융합 트랙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의공학부, 의료 IT, 의료 신소재 세 개가 이제 같이 융합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교육 과정을 이제 설계를 해서 이 의료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과목이 이제 42개예요. 그 중에 15과목은 신설을 했고요. 나머지 27개 과목은 기존 과목인데 여기에 맞게 변경해서 이 인재를 위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의 과에서 운영하던 그 교육 과정을 어, 혁신선도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의 세 개의 학과의 학생들이 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할 겁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으로서는 과정별 특성에 맞도록 교수법 및 학습법을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교육 환경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교육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45개 과목들이 여기 있고요. 학년별로 이렇게 펼쳐놓으면 이렇게 같습니다. 전체로 보면 기초교과가 있고요. 지금 이 과목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이라는 과목 여기 있죠. 그 다음에 MSC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AD 교과, 그 다음에 어로 빅데이터 쪽, 그러니까 어로 IT 위주로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공 위주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신소재 위주로 돼 있는 형태로 세 개의 트랙으로 이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출고 전략으로 이런 설경의 프로젝트 쪽을 해서 각각 적합한 인재 양성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전체 원래 큰 그림은 정밀 의료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 헬스케어, 그 다음에 라이프로그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요 세 가지 정보만 정확하게 있으면 우리가 정밀 의료를 할 수 있다. 정밀 의료를 하기 위한 판단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빅데이터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겠죠. 빅데이터 가지고 훈련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세 개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나에 맞는 정밀 의료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기초 기술들을 AD 교과라든지 그 다음에 IT 과목, 그 다음에 헬스케어 전문, 그 다음에 바이오 전문 해서 이렇게 각각 해서 이제 전문 의료 쪽으로 만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출고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와 교과 과목으로 이렇게 출국 전략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초교과에 교과로 이런 과목들 있습니다. 교육 환경으로 각각의 장소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셋업을 해서 어뢰 빅데이터 교육센터도 만들고요. 이렇게 제대로 환경을 구축해 가지고 어뢰 빅데이터 응용도 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현재 124명이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요. 4학년이 48명, 3학년이 19명, 1학년이 57명입니다. 지금 분반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분반을 두 분반을 한다 그러면 3학년, 4학년에 한 분반, 1학년에 한 분반 될 거고요. 분반이 좀 더 된다 그러면 1학년 한 분반, 많이 되면 1학년 두 분반, 3학년 한 분반, 4학년 한 분반 형태로 분반이 진행될 겁니다. 분반 진행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강의는 원래 이제 목요일 날 3, 4교시에 있죠. 근데 강의 동영상은 월요일 날까지 LMS에 등록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전체 인원이 많아서 분반을 3개로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1분반, 2분반, 3분반인데 1분반, 2분반은 3학년, 4학년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학번 순서대로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여기 각 분반에서 4명씩 짝을 지어서 팀을 만들어 주세요. 팀을 만들어서 주세요. 한 팀에 4명까지 뭐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으면 3명도 괜찮아요. 3명에서 4명 정도로 구성해서 과목 조교인 김태원 학생한테 개인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김태원 학생은 지금 현재 카톡방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1, 2분반 같은 경우는 최소 8팀에서 뭐 한 10팀 정도 나오겠죠. 1학년 3분반 같은 경우에는 최소 14팀에서 뭐 한 18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그 등록이 안 돼 있는 가입이 안 돼 있는 학생은 조교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면 친구가 여기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학교 내부에서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학교 바깥으로는 여러분들하고 카톡으로 주로 카톡으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 과목의 주요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류기기들이 네트워크화되기 시작했죠. 이때까지는 스탠드얼론으로 되어 있던 장비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연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그 장비의 상태, 어류기기의 상태 또는 어류기기에서 나오는 그 결과를 평가해서 조작적인 의사죠. 의사나 간호사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의료기기의 정확도나 편리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때까지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으로 올릴 수 있는데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주로 전기전자 회로인 하드웨어로 성능을 올렸고요.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주로 성능을 올렸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이루는 인공지능으로 주로 성능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2차, 3차의 부산물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만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엔지니어가 될 것이다.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라도 하드웨어 엔진이 필요하고요. 소프트웨어 엔진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인공지능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알면서 양쪽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범위를 좀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다른 방법에서 의료기기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환경으로 좀 확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술적인 차원에서를 벗어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적용해서 사회를 혁신하는 4차 사회 혁신 형태의 개념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이죠. 그거는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4차 사회혁명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의료기기의 접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 전체에서 해야 할 학습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이 학습 목표는 일단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만들려고 노력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렇게 저기서 저 나라는 이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구나 하는 정도로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머신러닝 형태로 정보 전달에 의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구성 요소들이죠.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방법들이죠. 그리고 여러 종류의 빅데이터로부터 지금부터 훨씬 더 잘 사는 사회를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러면 어떤 종류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이 과목은 성공합니다. 강의는 이게 참 교과서 3개를 해놨지만 이 책의 내용이 이 안에 돈을 들어있기 때문에 이 책하고 위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구매를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3목표 정도. 요 책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책은 뭐 가진다면 이북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 정도 추천합니다. 자, 요 책은 이북이 없더라고요. 요 책을 사서 도서관에도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책 3권 다 도서관에 다 있어요. 자, 요 책의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의 구현에 4단계가 있다라고 저자가 이제 제시를 했어요. 지금은 그 첫 번째 단계인 과학기술의 융합 시대다. 두 번째 단계는 나 자신이 불편한 기본 문제는 여기 과학기술에서 해결했으니 그 다음 사회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게 이제 2단계고요.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행복으로 이루는 4차 산업혁명이 아주 나 자신이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 가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단계별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들로 하면 좋은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책으로 좀 더 자세하게 써놓은 내용들이 이 책인데 뭐 이 내용까지는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책 내용 정도로만 해도 충분할 걸로 봐집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지가 이 책에 또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 책 이야기 했던 것처럼 1단계인 과학기술의 융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일단 디지털 트랜스폼 리얼 월드에서 사이버 월드로 데이터를 디지털로 만들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이 사이버 월드의 정보를 최적화한 정보를 다시 리얼 월드로 다시 돌리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대부분 리얼 월드를 사이버 월드로 옮기는데 주력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 월드에 최적화된 정보를 다시 현실 세계화 시키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스마트 트랜스폼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리얼 월드에서 사이버 월드로 옮기는
기술 6가지, 그 다음에 사이버월드에서 리얼월드로 다시 최적화된 것들을 리얼월드로 옮기는 방법론 6가지, 그래서 12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헬스케어 빅데이터다 라고 하는 건데, 의료공학이죠. 의료공학을 앞으로 의료공학이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은 9988-12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내에 죽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런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통 보면 72세부터 골골골거리면서 84세에 죽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9988-124라고 하는 이 개념은 100세까지 정정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죽자 이런 거죠. 웰다잉 하자 이런 거죠. 그러면 요런 현실 세계에서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지금 병들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골골거리면서 삶의 질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삶의 질을 이만큼 더 높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은 9988-124다. 깨끗하게 오랫동안 안 아프고 살다가 웰다잉 하자고 하는 이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들이 의공학이 해야 할 미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하나가 이제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이용하자는 거죠. 정밀 의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가 병원의 기준 의료 정보 데이터와 유전자 정보,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활동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밀 의료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정밀 의료의 엔지니어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체를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데이터는 병원 정보 10%, 유전자 정보 30%, 라이프로그 데이터가 60%를 차지해요. 그런데 현재 라이프로그 데이터 60%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죠. 아직도 유전자 정보 거의 활용 안 되고 있고, 고작 병원 정보 10%의 정보 가지고 우리 몸의 상태를 예측도 하고, 그 다음에 판단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된 병을 알고,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들은 이런 유전자 정보, 라이프로그 데이터의 정보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돌려서 또는 인공지능을 돌려서 우리 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배운 의공 기술로서 이들을 어떻게 구현해 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요 최종 결과물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4차 산업혁명이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니까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4IR라고 이제 줄여서 쓸게요.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남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무엇이다 설명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최대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꿈을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꿈을 꿀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들한테 방어자가 되고 싶어요. 불지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죠. 자,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실력을 올려야 할 실질적인 내용과 과목을 설정을 해보는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레인보우 교육과정이 있었죠, 그죠? 42개의 과목,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의공학부, 의료 IT, 의료 신소재 과목들이 이 과목들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꿈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설계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쭉 2학년, 3학년, 4학년 과목들을
만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꿈을 꾸기 위해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고, 그 과목을 들어서 무엇을 달성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과정을, 그림을 설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희망사항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철학을 여러분들이 이번 이 과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철학을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과목 내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은 요 책으로 4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실질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3주 정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고민해보죠. 그리고 중간고사는 비대면으로 있는데 대면 할 수 있으면 대면으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밀 의료 쪽 관련된 헬스케어 빅데이터 쪽 관련된 부분들 한 2주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4차 산업혁명들을 이제 많이 활용하니까 제일 먼저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4차 산업혁명 가지고 해결해 볼 것인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팀별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것들 여러분들이 주제를 내서 한번 발표하는 그런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팀별로 토의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주면 그 중에 괜찮은 것들을 영상을 올려서 같이 보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꿈을 설정했으면 그 꿈을 향한 과목들을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구현해 보고 싶은 세상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발표하는 형태, 이거 다 팀별로 활동하는 것들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쭉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남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설명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꿈에 실현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과목들을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철학,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하는 거 가지고 한번 시험 문제 될까 합니다. 자,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데 다 도서관에 있어요. 학교 도서관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쳐보면 2017년도에는 책이 33권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184권으로 올랐는데 사실 이제 더 많이 올라야 되겠죠. 수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책들 가지고 나름대로의 꿈을 펼쳐보길 바랍니다. 도서관에 지금 이런 책 있으니까 빌려서 볼 수 있는 좋고요. 여러분들 이 책은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요 책은 주로 이제 병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4차 산업혁명을 연결해서 병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지에 대한 내용이면, 요거는 병원 외부에 있는 의료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 그다음에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그쪽 분야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은 주로 이제 4학년 때 위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책은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가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면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제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미래상을 함께 고민해가지고 한국적인 모델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레벨을 이렇게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나눠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뭐 4단계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뭐 혁명, 이 4차 이것도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학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책에서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리더십을 지금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까지 고민 좀 해보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각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방향 제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4단계로 나눴는데 지금 이 책에는 우선 겉으로는 세 단계까지 나와 있죠. 1단계는 과학기술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과학기술을 향상시키는 거.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2단계는 우리 사회를 바꾸는 거. 3단계는 나를 바꾸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자 라고 하는 힌트로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4차 산업혁명이 한참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전략이 필요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도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가 있다. 그래서 각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별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 그 중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1단계와 2단계, 1단계, 2단계의 상황에서 어류기기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해봅시다. 4차 산업혁명의 4단계는 첫째, 1단계는 물건의 공유, 쉐어링 쪽으로 공유혁명이 이제 1단계이고요. 2단계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의 융합에 대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출이 되면 그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야 될 부분은 나 자신이 인간 자신이 행복하게 되는 그런 거고요. 뭐 4단계는 좀 더 나아가면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뭔가가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대충 한 10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에 핸드폰이 우리나라에서 이 준이라고 하는 이런 데서 인터넷 다운로드 받아서 인터넷 겨우 보는 형태로 동작했던 게 2007년도 말에 애플이 나온 다음부터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그런 PC와 같은 성능을 하는 핸드폰이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그죠? 더 진화해서 이제 어르기가 핸드폰 속에서 이렇게 혈압을 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오는 거죠. PC에서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앞에 핸드폰에서도 10년 사이에 천지개벽할 정도로 성능이 바뀐 것들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1900년, 저스트 1900년에 우마차가 이렇게 다니던 시절에 13년 뒤에 여기가 이제 전기 자동차가 요때 전기 자동차가 막 개발돼 가지고 나와서 13년 뒤에 보니까 그냥 이런 우마차가 없어지고 전부 다 뉴욕의 전기 자동차로 다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기술이 사회 전체를 이렇게 확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직업이 우마차 직업이었다 그러면 지금 운전사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술이 사회의 파라다임까지 이제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10년, 2016년도에부터 시작해서 10년, 2025년도까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한참 진행하고 있는 거죠. 1단계.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가지고 사회 자체가 바뀌어 나간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예를 들어 2025년이나 뭐 좀 더 길게는 2030년까지 그때는 컴퓨터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는
물론 뭐 하나의 컴퓨터, 어떤 뭐 보통의 컴퓨터, 보통의 사람으로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어지간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할 수 있는, 음, 아주 복잡한 건 아닌 간단한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 IFTTT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형태, 이런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들은 뭐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 에코나 SKC 누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단순한 인공 비서에서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죠. 뭐 컴퓨터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는 이런 하나의 이그젠플이죠. 자, 2016년도에 세계 경제인들이 다 모여서 하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제일 먼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게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계 경제의 문제를 그다음에 그 방향을 토의한 자리에서 지금 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앞으로 10년간의 변화가 과거 50년간 변화 이상으로 발생될 것 같다라고 해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생기는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가야 된다. 다보스 포럼에서 기업들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는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지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야기하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시간이 이제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게 하나의 4차 산업혁명을 달성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화는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경험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지금 기업들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정부들도 마찬가지고, 이번 코로나를 기회로 해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보죠.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IR 4IR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 너무 기니까 이제 4IR로 쓸게요. 사람이나 동물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던 1차와 2차, 그 다음에 기계에서 움직이는 2차, 뭐 이런 여러 가지 3차, 4차가 있는데 봅시다. 자세하게. 사람 힘 대신에 전기기관이 움직였던 게 1차 산업혁명이고요. 전기로, 사람 힘 대신에 이제 전기로, 이것도 아주 큰 거고요. 아주 작은 데까지 이제 전기 모터에 의해 가지고 힘 대신에 움직이는 믹서기 같은 거, 2차 산업혁명이에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3, 4차는 사람 머리 대신에 해주는 거예요. 3차는 자동화. 그래서 전자나 컴퓨터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이제 자동화로 하고요. 4차는 지능화예요. 지능화.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요. 지금 대충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고 2차와 3차는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지금 4차는 전 세계 동시에 이제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도 안 늦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구마구 나와서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다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2차 산업혁명은 자동화, 3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지능화라고 이제 이야기한다 그러면 1차 산업혁명은 공장의 기계화, 2차 산업혁명은 모든 곳의 기계화, 못타가지고 모든 곳의 기계화, 3차 산업혁명은 사무실의 컴퓨터의 혁신에 의해서 사무 자동화, 윈도우에 해가지고 전부 다 연결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이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은 가상현실 시스템, 뒤에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라고 이야기 나올 건데 이제 가상현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진화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CPS에 있네요.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기를 잠시 보면 2022년도에 웨어러블 인터넷, 우리 몸속에 몸이 항상 웨어러블 인터넷에서 항상 온라인 되어 있는 것들, 그다음에 좀 더 가지고 임플란트블 테크놀로지, 우리 몸속에 뭔가 이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3D 프린팅, 인체 조직을 3D 프린팅해서 한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구마구 나오게 될 건데, 로봇 서비스 지금 많은 데서 로봇 서비스를 하고 있죠. 뭐 재미의 요소로도 하는 데도 있지만, 뭐 공항 같은데 또는 지금 호텔이나 이런 데서 로봇 서비스들이 많이 하고 있죠. 2022년도에는 현재는 사물 인터넷이 별로 신통치 않은데, 왜냐하면 5G가 아직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일반 4G하고 5G하고 차이는, 4G는 한번 명령을 주면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한 200ms 이상 걸려요. 그래서 실시간이 안 돼. 근데 5G는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10ms, 20ms 이내로 돼 있어서 거의 실시간으로,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5G 가지고 갔다가 되돌아오면 4G로 갔다가 되돌아오면 사고 나버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5G 같은 경우에는 갔다가 왔을 때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5G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3D 프린팅까지는 2022년도에 파퓰러하게 될 것이다. 2023년도에는 이제 빅데이터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신체 이식형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2024년도에는 어려운 3D 프린팅이 나올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피부 같은 걸 아예 좀 벗겨지면 3D 프린팅으로 피부를 이식한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2025년도 정도 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거의 이제 1차 첫 번째 단계에 4차 산업혁명이 마무리되는 시기죠. 그러면 단순 반복하는 사무직은 다 이제 대체가 되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공유경제, 꼭 내가 꼭 다 뭔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필요할 때 쉐어링 할 수 있으면 좋죠, 그죠? 그런 공유경제들이 이제 2025년도에 대세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이 2025년도나 2026년 이때 대중화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을 활동들을 여러 나라들이 다 하고 있는데,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만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나라 가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한 걸 못 들어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4차 산업혁명을 부르는 이름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은 예를 들면 제조 2025라고 되어 있고,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미국은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고유의 이름이 없어.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냥 원래 이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개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지금 대기업들 보면 전통 제조업을 다 버려버리고 소프트웨어 회사, 여기서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올인하고 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잘 나간다고 하는 모든 회사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올인하고 있어요. 자, 중간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2016년 1월달에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서 처음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서 이야기 나온 게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변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금 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사실 어떤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거기서 중요한 정보들, 한 80%의 중요도를 가지는 것들만 연결되어 있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죠. IoT나 이런 것들에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보다 지능적인 사회. 그러니까 80%만 연결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정확도가 90% 정도 됐어요. 근데 모든 연결되면 정확도가 99%가 바뀌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10개 중에 이렇게 100개 중에 10번은 사람 손이 갔다고 하는 것은 손이 갔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지능적인 사회는 100개 중에 1개 정도만 사람이 신경 쓰면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뭔가 이제 많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같은 ICT 기술에 의해 가지고 초융합 사회가 된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그냥 기술의 활동이 기술의 이용이 아니라 그 결과로 초융합 사회가 된다라고 하죠. 초융합 사회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두 번째 레벨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3차 산업혁명과 차이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밑에서 그 차이점을 또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앞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초융합 사회라고 하는 것도 일단 3차와 좀 차이점이죠. 자, 1차와 2차 산업혁명은 물질의 대량 생산에서 만들어진 산업혁명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런 하나의 기술에 의해서 어떤 것들에 의해서 특정한 시기에 의해서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싸게 쉽게 편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차와 2차, 3차, 4차 각각 어떤 물건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죠. 어쨌든 1차와 2차는 물질의 대량 생산에 의해서 이제 산업혁명이 됐고요. 3차는 비로소 이제 가상세계가 이제 3차부터 나왔는데 온라인 세상이 열렸죠. 그래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가 이제 있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거죠.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구현하자는 거죠. 자, 어떻게? 자, 지금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리얼 월드의 데이터를 사이버 월드로 옮겨서 가상세계로 이전해서 그 중에 몇 개만 보고 이렇구나라고 사람들이 판단해서 움직이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현실 데이터에서 가상 데이터로 넘어가서 그 안에서 마무리되는 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의 상황이라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왜냐면 여기서는 그 100개 중에서 앞에 했듯이 100개 중에 90개는 제대로 되는데 10개는 사람 손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뭘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상세계, 4차 산업혁명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로 갔다가 가상세계의 결과가 다시 현실세계로 구현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100개 중에서 한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것만 이제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세계를 현실로 구현하는 가상세계에 최적화된 것을 현실 세계로 최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4차 산업혁명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혁명이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4차 산업혁명의 세 번째 단계에서 또 다시 설명을 할게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이야기했죠. 현실 세계의 정보를 가상 세계로 옮기고 가상 세계에 최적화된 것을 다시 현실 세계로 바꾸는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일단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바꿀 때 보통 IoT, 그 다음에 위치 기반 기술, 그 다음에 SNS, 소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우리 인체 내 정보, 생체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세계 클라우드로 모여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하는 이런 일련의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현실세계로 다시 갈 때는 어떤 식으로 그 최적화된 정보를 현실세계에 화시킬 것인가, 어떤 서비스로 할 것인지 서비스 디자인, 그리고
그 최적화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움직여주는 거, 아니면 정강이나 가상세계로 가상현실로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신뢰를 구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핀테크도 마찬가지 신뢰에 의한 자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게임으로 재밌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화 시켜서 또 다른 거 만들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여기 6가지, 여기 6가지, 12가지, 6 더하기 6으로 해서 이런 방법들로 4차 산업혁명들을 이제 만들어 가볼 수가 있어요. 자세한 것도 뒤에서 1시간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그래서 현실 세계, 물질 세계에는 소유가 기본이죠. 모두 다 집을 가지려고 이제 야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온라인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전부 공유죠. 대부분 공유예요.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에 의해서 물질 세계도 이제 공유로 점점점 넓혀 나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4차 산업혁명 일어나기 전에는 공유가 5%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50% 정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공유 경제의 확대에서 이 공유 경제의 확대에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많이 생기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건 또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단계를 한번 봅시다. 가상세계에서 온 공유 경제를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단계들을 전개해 볼 수가 있어요. 자, 4차 산업혁명의 1단계는 온 디맨드라고 하는데 온 디맨드가 온 서플라이로 바뀐다. 온 디맨드 들어봤죠, 여러분들? 필요하면 즉시 내가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뭐 온 디맨드 비디오, 뭐 즉시 내가 필요하면 영화를 볼 수 있다. VTR을 보는 뭐 VCR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DVD를 빌려오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내가 인터넷상에서 돈 내고 즉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아마존 같이 내가 필요한 물건들, 자주 사는 물건들은 내 주위에 있다가 내가 주문하면 즉시 나한테 배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온디맨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온 스플라이로 바뀐다는 거죠. 필요한 재화의 서비스. 자, 이건 뭐냐면 소비자가 필요할 때 그때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온 디맨드나 물건을 만들어 놓고 쌓아놓고 있어야 돼. 온 스플라이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모든 부분이 되게 많은 부분들을 온 디맨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쌓아놓고 있는 모든 부분이 많은 세상이 아닌 내가 필요한 것을 즉시 생산하거나 연결하여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공유경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라다임이 좀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해놓고 필요할 때 소비가 하는 게 아니라 생산과 소비가 재결합하는 공유혁명이다. 이게 1단계 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예요. 공유혁명. 자, 3D 프린팅으로 내가 필요한 거 즉시 3D 프린팅으로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쓴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DIY, Do It Yourself,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거예요. 2016년도에 미국 시가총액이 상위 60%가 공유 경제에 있는 기업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상위 7, 80%가 공유 경제에 있는 관리 기업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공유 경제가 핫 이슈인 거죠. 자, 1단계는 이렇게 과학 기술의 발달에 서 생산혁명, 4차 산업혁명이니까 만드는 건 무한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공장이 자동화가 돼가지고 만드는 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같은 공유에서 조금만 바꿔서 물건의 공유가 아닌 이제 신뢰의 공유로 좀 바꿔서 사회혁명을 하자. 그래서 지금 1단계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2단계, 3단계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한번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선각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책의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혁명을 하는데 신뢰의 혁명으로 신뢰의 공유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가능하다. 투표를 하려도 투표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인터넷 열고 핸드폰에서 내가 했다고 하는 것들만 신뢰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투표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2단계 4차 산업혁명은 경제와 사회가 융합하는 공유사회, 신뢰의 공유사회가 될 것이다. 경제사회의 그러니까 내가 낸 금액이, 내가 도네이션한 금액이 진짜 제대로 된 불쌍한 사람한테 돈이 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거예요. 근데 내가 낸 돈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중에 떼먹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퀘션 마크 때문에 안 내는 게 많잖아요. 세계가 신뢰가 있다 그러면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이 무지장으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뒷받침되는 블록체인이라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같은 기술에 의해서 신뢰가 바탕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두 번째 레벨에 이제 돌입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되면 경제사회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사회가 또 편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 자신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의 행복, 개인의 부는 행복하고 비례하지 않잖아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건 뭐예요? 내가 내적으로 행복한 거지. 내가 외부적으로 뭐 많이 가지고 있다고, 친구 많다고, 뭐 많다고 부유한 건 아니죠. 내가 뭘 내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사회 전체 행복은 서로 돕고 사는 경제가치. It is my pleasure.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식 스타일, 서양식 스타일이, 그게 사람들도 하여금 행복의 레벨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가치를 사회 가치로 바꾸는 3단계, 좀 어렵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과학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 자신이 4차 산업혁명에 해가지고 굉장한 행복한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초인류로 만들 수 있는 레벨. 네 번째는 이게 선순환으로 철학적 레벨이라고 하는데 뭐 잊어먹고 일단 이 정도까지 가는 것들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있을 때 이쪽과 이쪽을 타겟으로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남들보다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0대까지는 아마 여기에 혁명의 시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40대 가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거고요. 50대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0대에 어떤 회사의 사장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야 되겠죠. 인간의 소비혁명. 이런 쪽으로 생각들을 이제 바꿔 가보자는 거죠. 자, 올해 1월달, 2020년 1월달에 전 세계 유니콘 기업 현황을 보면 미국이 200개, 중국이 100개, 영국이 23개, 한국이 10개 해가지고 6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래도 꽤 있는 편인데 유니콘 그러면 10억 불 이상, 그러니까 1조 원 이상, 매출이 1조 원 이상인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의 대부분, 그다음에 중국은 버블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 저력이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 여러분들이 만든 진짜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데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인문학이나
경쟁학 쪽의 내용을 보면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보면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 세 번째가 사랑을 받거나 소속감이 되는 욕구, 네 번째가 존경을 받는 욕구, 다섯 번째가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로 이제 올라갈수록 이 욕구들이 점점점 개인적으로 이제 쭉 가는 거죠. 자, 여기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는 대량 생산에 의해서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해서 1차 산업혁명이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을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자동화해 가지고 질적 향상에 의해서 안전의 욕구를 해결했어요. 안전의 욕구를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연결에 의해서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해결했어요. 소속감을 해결했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존경의 욕구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좀 다른데,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무질적인 거하고 물질적인 것을 벗어나서 개인적인 거, 그래서 레벨 1은 4차 산업혁명의 레벨 1은 뭐 물질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 레벨 2가 이제 사회적인 거, 세 번째가 자아실현, 뭐 이런 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자기 표현 및 자아실현,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목표로 이런 욕구를 달성하는데, 해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진흥화로서 해결해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죠. 앞에서 한 말이에요. 행복은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외부에서 오진 않아요. 행복은 내부에서 온다. 불행은 외부에서 오고 행복은 내부에서 온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이제 여기에 이런 것이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내부를 살찌우면 행복이 온다. 이런 자아실현하면 행복이 온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인문학에 이제 과학을 더 붙이면 새로운 아이디어, 좋은 제품이 만들어진다고 누가 얘기했죠?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죠. 그래서 기술과 인문학을 연결하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기술하고 그다음에 인문학하고 기술하고 인문학하고 연결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들을 만들어가는 4차 산업혁명의 레벨 2, 3가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해져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욕구와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1차 산업혁명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생리적인 욕구를 대량 생산에 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욕구를 충족해줬어요. 2차 산업혁명은 안전의 욕구죠.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좀 더 안전하게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험악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의 힘 대신에 또는 큰 정기관 대신에 작은 하나의 모타에 해가지고 모든 노력을 이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어 질적인 향상을 이룰 수가 있었죠. 자,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집안에서조차 이제 안전하니까 집 바깥으로 이제 뭔가 소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를 3차 산업혁명인 인터넷으로, 네트워크로 사회적 소통을 해결해 주었죠. 자,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사회 소통은 했는데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를 기술과 사회와 인간의 융합을 통해서 공유하고 베풀어주고 자기 표현을 하고 통해서 그 욕구를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그 욕구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 봤어요. 좀 새로운 시각이었죠.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에 돌아와서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개가 있는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이세돌과 알파고 2016년도에 큰 파문을 줬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빅데이터한테 4차 산업혁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것들 한번 재밌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죠. 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CPS라고 하죠. 가상과 현실. 간단히 영화 매트릭스와 같은 세계가 오는 거죠. 매트릭스에는 어느 게 현실이고 어느 게 가상인지 잘 모르면서 막 살아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평행 이론처럼 같은 정도하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자. 그래서 사이버 세계를 최적화하면 평행 이론처럼 현실 세계도 최적화되는 형태로 움직이는 형태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그 위에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 경계 없이 융합, 기술이 융합되는 거, 그런 기술을 융합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게 핵심적인 목표고요. 일단 기술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로 접하게 되게 됩니다. 자, 우리 매트릭스 영화 보면 매트릭스 이런 레오가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모든 곳의 정보가 다 사이버 스페이스와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내가 걸어가면 레오가 어디로 뭐 걸어가고 있는지 이 정보를 전부 다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다 알게 되는 거죠.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어느 시스템에 한번 적용한 것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더 지능적으로 되는 사회. 그죠? 모든 것이 연결돼서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최적화돼서 그렇게 현실 세계로 가면서 현실 세계가 지능적인 사회로 바뀌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면 IoT와 인공지능, IoT에서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로 가는 거고, 를 기반으로 사이버와 현실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통합 시스템이죠. CPS, 지능형 CPS를 구축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지능형 CPS다. 라고 CPS라는 말은 이제 간간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면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 이야기할 때도 CPS 이야기들이 자주 나와요. 자, 의료 시스템이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을 해보면 궁극적으로는 헬스케어 3.0이라고 하는 거하고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헬스케어 3.0이 보도록 하고요. 일단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 IoT, 빅데이터, 핀테크, 클라우드 컴퓨팅, 뭐 그로부터 나타나는 무인 자동차, 그다음에 또 뜬금없이 나타나는 오토라고 하는 것은 자 CPS 리얼월드에서 사이버월드로 가는 게 오토,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는 거. 그게 우리가 원래 이야기하는 오토,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리얼월드를 사이버월드로 옮긴 다음에 그 최적화한 결과를 다시 리얼월드로 옮기는 비즈니스. 그게 오토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오토 비즈니스는 많이들 하고 있어요. 자, 이세돌과 인공지능. 2016년도에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한판 붙었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한테 유일하게 이긴 인간이라는 타이틀이 있죠. 자, 옛날부터 보면 1997년도에 이게 IBM 이야기예요. IBM이 체스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우승을 했죠. 그래서 체스 게임은 판이 간단하기 때문에 모든 수를 다 파악해가지고 다 파악해서 경우의 수를 전부 다 파악해서 뜨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2011년도에는
퀴즈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퀴즈 대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는 걸 자기가 듣고 로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판단해서 말로서 이야기하는 그런 퀴즈쇼에 나와가지고 우승을 또 했고요. 2016년도에는 그 복잡하다는 바둑. 바둑은 모든 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확률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그래도 확률론적으로 가장 더 좋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알고리즘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글 알파고가 5번 중에서 4번 이겼죠. 자, 이 새들이 한번 이겼던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IBM 왓슨이 시간적으로 부족을 하니까 확률론적으로 이게 좀 좋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떴던 그런 직관의 패배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공지능 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잘 알고 팔로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2017년도 후반기에 만들었는데, 거기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 대정부 권고안해서 쫙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각 정부에서, 각 부서에서 이 내용을 보고 수행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입안을 하는 거죠. 정책에 입안하고 예산에 입안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드론, 뭐 이런 것들의 선도산업 분야들을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말고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중요하다고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선도 핵심으로 정밀의료와 제약, 바이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약, 정밀의료, 바이오하고 의료로봇, 그래서 이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제 시작은 산업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보건산업 분야도 큰 변화를 지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 분야에서도 지금 여기 식약처 보잖아요. 식약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의료기기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놓은 것들 이 책자로 나와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ICT 기반의 의료기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료기기, 그 다음에 의용 로봇, 바이오 3D 프린팅, 의료 신소재, 뭐 이런 것들이 미래의 의료기기로 해서 하나의 분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쪽에 관련된 개발들을 해야 되는데 각 부처에서 뭐 식약처도 있고요, 산자부도 있고요, 과기부도 있고요, 중기청도 있고요. 의료기기에서 굉장히 많이들 지원을 했는데 문제는 부처 이기주의 내지는 따로따로 놀아서 내기 부처에 돈을 한꺼번에 모았어요. 그래서 범부처라고 해서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범부처에서 집중적으로 하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6월 달에 나온 거잖아요. 정부가 6년 동안 정부가 R&D 자금으로 1조 원을 투자를 해요. 6년 동안 1조 원을 투자해서 제대로 뭔가 한번 일내보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기존에 팔고 있는 것들을 글로벌 넘버 원이 되도록 밀어주자 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미래 의료 환경에 선도하는 의료기기도 만들자, 지원하자. 그리고 이 미래의 먹거리죠. 현재와 미래. 그리고 돈은 안 되더라도 공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내용들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니?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개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의료기기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인프라 산업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투자를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사이 막 끝내가지고 9월 달이면 아마 이제 집행해서 연구 개발을 시작할 거예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를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과 인간, 그 사이에 뭐가 하나 있었죠? 여기는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2에 해당하는 게 사회였죠. 그래서 인간과 사회와 기술을 잘 아는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교육 혁신 도구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주고 있죠. 각 대학교에 우리 대학교도 이번에 그게 이제 돼서 2학기부터 지원을 받아요. 그 지원을 받아서 만든 과목 중에 하나가 1학년 과목인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이라는 과목이에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교육도 달라져야 돼. 교육이 혁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현재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식 교육은 안 된다. 라고 바뀌어야 된다는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제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은 거의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C19 때문에 온라인을 할 수 없이 사용을 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는 암기 교육보다는 내가 언제든지 정보를 액세스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내용을 아는지, 그 다음에 내가 뭘 모르는지 그거조차 모르면 안 돼요. 모른다고 하면 어디 가서 물어보면 돼. 그래서 이제는 암기를 안 해도 내가 어디 가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능력으로만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기본만 우리가 암기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자꾸 다시 이야기하면 물음표를 줘서 자꾸 느낌표로 만들어가는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도 물음표와 느낌표로 반복해 가지고 스스로 깨우쳐가는 그리고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찾는 것들은 다양한 기반 인터넷에서는 뭐 교수님한테 물어보든 도서관에 가든 다양한 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야, 4차 산업혁명이 뭐니? 라고 하니까 빅데이터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은 이 5단계로 발전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줬대요. 보니까 첫 번째가 연결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온라인과 리얼월드와 사이버월드 사이에 연결해주는 모든 정보를 연결해주고 그 결과를 다시 현실 세계로 연결해주는 거. 그리고 2단계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으로서 최적화하는 쪽이고요. 3단계는 이런 한번 네트워크를 해보니까 최적화가 됐어. 근데 시스템 전체적으로 최적화하는 단계. 그렇게 하면 내가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기능을 더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리얼월드가 되도록 리얼월드의 뭐가 되도록 그렇게 산업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비로소 그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산업혁신,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사회 발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4차 산업혁명의 레벨 1, 레벨 2, 레벨 3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 내용하고 같이 일맥상통하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연결 인프라 구축에서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리얼월드에서 사이버월드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IoT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정보, 사물에 대한 정보, 조직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다 컴퓨터에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정보들이 컴퓨터에 연결하는데 클라우드에 연결하는 거예요.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서버에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면 구름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에 저장하더라도 그게 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고 소통하는데 클라우드라고 하는 개념들을 사용을 해요.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서버를 어디에 올리면 그게 다 전체적으로 다 복사가 돼 있어서 내가 어디서 끄집어내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만약에 어디가 문 죽었다 그러면 내가 또 다른 데서 쉽게 가져오고. 그래서 클라우드 개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데이터들이 쌓이잖아요, 그죠? 그 쌓이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로 쌓여야 되겠죠. 아무 의미 없는 음성 데이터만 쌓여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뭘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정답지를 가진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빅데이터로 처리가 하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그러면 이 IoT의 모든 정보들 중에서 어디를 고치면 최적화 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결과 IoT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최적화해서 최적화해 보니까 시스템 전체가 최적화됐더라 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냥 데이터 다 모아가지고 인공지능 처리했다고 해가지고 최적화되는 건 아니죠. 그냥 한번 본 거죠.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정도 되더라. 그러면 이 들어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바꾸면 우리가 더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빠른 시간 내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적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걸 이야기해 보죠. 우리 내비를 보죠. 수많은 차들이 내비에 이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면 차들이 막 움직이면서 내가 현재 어느 도로에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들 전부 다 그게 다 중앙으로 클라우드로 다 올라가요. 정보들이 다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려고 그런다, 어디로 가는 게 낫니? 그러면 현재 실시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제일 빠른 길을 내가 안내해 주죠.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는 게 좋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가는 게 좋겠구나 해가지고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거죠. 또는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자율주행차가 이제 지가 그걸 보고 자동으로 가는, 최적화해서 가던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IoT 클라우드로 모여서 인공지능을 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산업 혁신으로 되고 사회 발전이 일어나는 단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단계가 있었잖아요, 앞에. 그 단계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에 맞는 인재가 돼야 될 것인가 한번 보죠. 아까 IoT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화해서 리얼월드와 사이월드를 최적화한다고 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상상력이 필요해요. 상상력. 데이터의 상상력. 그래서 아까 그 프로세스에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상상력에 의해 가지고 혁신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와 상상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유럽의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 전체가 디지털 국가로 아예 만들었어요. 모든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카드로
카드에 의해 가지고 뭐 투표도 하고 어디도 가고 돈도 월급도 뭐 모든 게 이제 카드로, 그리고 시민권도 전부 다 카드로 다 등록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나라는 좁지만 음, 영토와 인구는 사이버 스페이스상에서 마음대로 확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에스토니아의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돈만 내면. 그럼 영토와 인구가 확장이 되는 거죠. 자, 쿠팡이 차세대 전자 상거래 업체 지금 유니콘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했느냐 이런 거. 그래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사이언스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그래서 앞으로 가장 뜨는 직업 중에 하나죠. 그냥 단순히 인공지능보다도 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제대로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그런 데이터 과학자가 앞으로 많이 뜹니다. 그래서 미래에 필요한 지식과 필요하지 않은 지식, 암기식 과목은 가라. 암기식 과목은 왜냐? 내가 언제든지 연락만 할 수 있으니까. 어디에 뭐가 있다는지 정도면 알면 되죠. 그래서 내가 직접 해보는 몸이 아는 실습과 설계 과목들이 앞으로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자, 2020년대 일자리 보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흥하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볼까요? 자, 일반 단순 다음에 제조 아무 생각 없이 뭐 제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직업들이 다 잃어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컴퓨터 수학, 이런 것들은 경영,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잘 못해요. 컴퓨터 잘 못하는 것들, 이게 아이디어 집어넣고 알고리즘 만들고 사람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 신뢰에 기반으로 하고 이런 쪽이 일자리가 이제 앞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이런 6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9월 10일까지 LMS에 파일 형태로 제출해 주세요. 파일 이름은 0.1 4차 산업혁명 기술점 이름 뭐 HWP나 DOCX 이렇게 되겠죠. 이 파일로 올려주세요. 자, 수고했습니다.